11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오늘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관련 소식들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고발 취지와 사유, 변호사법 위반 내용과 법리를 촘촘히 구성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고발장 접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들이 자리 잡은 법조타운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지하도 벽과 기둥을 따라 변호사 광고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광고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로톡 이용약관에 따르면 로톡은 로톡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 솔루션 서비스, 법률 상담 선결제 솔루션, 온라인 상담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등을 고리로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들을 소개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로톡이 이 변호사법 제34조 등을 위반했다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로톡에서는 자신들이 단순한 광고 서비스일 뿐 그 변호사법 34조의 그 법조 브로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톡의 서비스를 실제로 보면은 변호사와 고객 간의 그 접근 경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외의 경로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관련 내용과 법리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들을 광고하는 정도를 넘어 프리미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 소비자의 사실상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로톡은 각종 법률 상담이나 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공소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톡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 로톡 안에서 변호사를 고른다는 점에서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변호사 리스트를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 사건을 수임해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로톡이 갈수록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변호사 시장을 잠식, 변호사들을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문제의식입니다. 네, 요즘 젊은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대형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중개하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사업을 로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대형화돼서 법률 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플랫폼의 노동자화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고발장은 또 변호사 소개 알선 위반과 함께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톡이 이를 위반해 변호사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로톡이 급성장하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나 독립성, 공공성 등을 짚어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고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그 로톡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법률 시장에서 그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플랫폼 형식의 그 사업이 과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은 수사기관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는 그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로톡 사업 초기인 지난 2016년에도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로톡의 서비스와 시스템,
이것들이 특정한 변호사 소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어떤 법리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촘촘히 구성한 만큼 4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처음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업자도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로톡이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의 어떤 소개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어떤 특정성의 문제는 최초로 고발을 하는 사건이라서 그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면 한 40장 정도의 고발을 하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다는 법률방송에 어제 단독 보도가 나간 뒤 로톡 측에선 법률방송 취재진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창 사세를 확장해가는 시점에 자신들이 또 고발된다는 사실에 로톡 측은 크게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로톡의 반응과 입장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다는 법률방송의 어제 단독 보도 이후 로톡 관계자가 보내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달라진 게 없다며 말을 아낀 애초 입장에서 선회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겁니다. 장문의 문자 메시지에서 로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먼저 로톡은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소개, 연결해주고 있지 않다. 특정 분야 사건을 소개, 연결하는 건 로톡이 서비스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로톡은 강조합니다.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를 광고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를 노출시켜주는 구조라는 게 로톡의 설명입니다.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의 검색 키워드 광고와 동일하다. 키워드 광고를 구입한 광고주를 우선적으로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이 법 위반이라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광고가 모두 불법이 되고 변호사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톡의 항변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일련의 변호사 리스트를 소개하는 건 맞지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로톡은 또 AI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처리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상담의 일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범죄별, 양형인자별 형량 통계 정보의 제공을 법률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로톡의 입장입니다. 로톡은 그러면서 형량 예측 서비스는 무료라고 강조하며 변호사법 제109조는 대가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추가 보도 관련 로톡의 입장을 더 듣고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고발장을 접수한 김정욱 직역 수호 변호사단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직접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앞서 로톡 측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로톡은 사건을 변호사들의 소개,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로톡 자체가 변호사 회원들을 가입을 네. 시키고 네. 그 변호사들을 프리미엄 서비스에 네. 가입한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로 나눈 다음에 네. 그 많은 비용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네. 의뢰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전의 브로커 방식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소개, 연결해주는 게 맞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용자가 이혼, 상속 뭐 이런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뭐 해당 변호사 노출시키는 거는 뭐 구글,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 다들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네. 변호사가 광고를 하면 네. 그거는 변호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네. 각자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가 뜨고 네. 의뢰인들은 그 변호사에게 연결을 하는 건데 네. 로톡 같은 경우는 로톡 자체 명의로 광고를 합니다. 네. 로톡의 명의로 광고를 하고 네. 결국은 그 지하철 같은 데나 네. 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광고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의뢰인들은 그걸 보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지 네.
지하철 공사나 네이버, 네. 구글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로톡의 광고를 보고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 측을 통해서 변호사가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비슷해 보여도 광고 주체가 뭐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건가요? 그렇죠. 로톡 자체가 광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로톡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변호사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뭐 연계를 직접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그건 이제 특정 변호사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네. 한 명의 변호사를 의뢰인에게 소개해서 연결시키면 네. 이건 뭐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겠죠. 네. 근데 어떤 특정 브로커가 여러 명의 네. 변호사 명단을 들고 가서 의뢰인 보고 고르라고 한 다음 연결시키면 이건 과연 다르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선, 소개, 중개에 해당되는데 로톡에서는 단순히 변호사 수가 여럿이고 그중에서 고르겠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변호사 쇼핑 리스트를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특정 변호사를 연계시켜 주는 걸로 봐야 된다. 뭐 예, 그런. 맞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특정 변호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건건히 따지면은 뭐 검색 광고 어떻게 하냐, 변호사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반박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반적인 광고는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것이고 네. 자신의 사무실 번호 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네. 연결해서 그 의뢰인이 그 번호를 보고 연결하게끔 하는 것이 광고고요. 이 광고라는 것은 그 내용을 네. 변호사가 정해서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로톡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자신 로톡 사이트를 광고하고 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요. 네. 심지어 그 로톡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들의 네. 번호는 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로톡 양식에서는 변호사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네. 로톡 사이트를 통해서만 변호사에게 연결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역시도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의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050으로 뜨는 임시번호로 연결을 할 뿐이고 상담이 끝나면 그 임시번호 삭제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의뢰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 접근 경로 자체를 네. 통제하고 완전히 로톡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광고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중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로톡에서 어떤 특정한 변호사를 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뭐 변호인으로 선임하려면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로톡 시스템 내에서 네. 연락을 해서 네.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번호를 물어봐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번호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중개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런 일련의 과정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결국은 중개냐 광고냐의 네. 결정적인 차이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광고 주체가 누구인가 네. 이고 그것도 네. 로톡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 중개 또는 네. 접근 경로 자체를 네.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광고는 변호사가 그 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중개는 이 중개인, 로톡 같은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AI 형량 예측 서비스 이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뭐 법률 상담이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로톡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인데 어떤가요? 결국은 AI라는 시스템의 네. 효용성은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걸 통해서 고객이 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사건을 파악하고 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법률 사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상담의 결과로서 받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제공하는데 네. 법률 사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데 어떤가요? 로톡이라는 회사 자체가 플랫폼 회사 아닙니까? 네. 이 플랫폼 회사는 그 트래픽 증가 또는 네. 고객의 유입의 증가가 곧 수익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네. 그것은 결국 광고 효과의 상승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국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을 얻고 네. 그것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부분 역시도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돈을 받진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뭐 이익을 받으니까 그거를 뭐 저 금품을 받는 걸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뭐 취지죠. 광고 효과 상승 자체가 네. 이 플랫폼 회사에서는 결국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나름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을 받는
이라고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 네.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또 네.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이것이 과거에는 거의 그 플랫폼 이용료가 무료에 가까웠지만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플랫폼은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비용 상승 효과 때문에라도 그리고 독점적 폐해라는 것은 이제 비용 상승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단점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뭐 편하게. 예. 네. 뭐 로또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한 고발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네. 어떤 경각심을 각자는 의미로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랫폼을 공공성 측면을 고려해서 네.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 취지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합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증거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협조자 감면 제도는 공정위 적발과 조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 확보 이후엔 조사 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대검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대검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사전에 대검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직원이나 가족들의 진료비를 감면해 환자 유인 행위로 1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의 한 안과병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인 행위가 되려면 영리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바비와 교제했던 20대 가수 지망생 여성은 성폭력을 호소하며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11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